수도권 인사이트 김성수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 그 대학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우선 그 대학로에 1,000원짜리 공연이 나왔다 그러던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 1,000원짜리 공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시면서 어떻게 네. 이런 공연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게요. 이렇게 1,000원짜리 생각하시는 공연이라뇨. 분들이 계시는데 네.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정책 때문에 네. 결국은 1,000원짜리 공연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쉽게 정리해서 보면 지금 현재 저가 연극 빅3가 있어요. 근데 이 저가 연극 빅3 중에서 두 작품은 대학로에서 굉장히 큰 기획사, 메인 기획사라고 불리는 데서 제작하는 작품이에요. 네. 그런데도 1,000원에 팔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스테디셀러들이 1,000원에 팔게 되는 그런 구조가 이제 문제인 건데, 일단 그 가격에 대한 마지노선이 이렇게 깨지게 된 것은 벌써 한 5, 6년 됩니다. 그러니까 그 5, 6년이라고 하는 게 소셜 커머스가 득세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소셜 커머스가 대학로 내에 어떤 연극계를 좌우하게 된 게 대략 한 2009년 네. 때부터인데요. 근데 2011년서부터는 소셜 커머스 없이는 거의 장사를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체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소셜 커머스 안에 붙이는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내려가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드디어는 이제 1,000원까지 내려간 겁니다. 97% 할인입니다. 아니 아무리 내려가도요. 사실 TV로 지난 방송 다시 보기를 해도 1,0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예. 연극 공연이 1,000원이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왜 이렇게 낮은 됐는지 공연? 네. 일단 원인을 짚어보면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대학로에 한때 최고에 달할 때 소극장이 165개였어요. 네. 그러니까 매일 165개의 연극이 공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관객은 보통 그런 속설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지켜지고 있는데 연극 관객은 2만 명 남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연극을 보는 사람들이. 네. 어쩌다 한 번씩 보는 사람 빼고. 그럼 그 2만 명을 165개의 극장이 나눠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무나 공급이 과잉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근데 이게 원래 그러면 그 근본적인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급이 이제 과잉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것을 갖다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엉뚱하게 찾아낸 거죠. 일단 자구책을 만들어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네. 그 자구책이 어디서든 더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고만고만한 작품인데 홍보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첫째, 유명 배우들을 데리고 오거나 그리고 또 뭔가 좀 핫한 그런 아주 좋은 작품들을 해서 확 신문 기사들이 붙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네. 근데 이럴 수 있는 기획사는 그야말로 대여섯 개밖에 안 됩니다. 손꼽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가격이라도 할인을 하거나 초대권을 뿌리거나 해서 네. 여기저기 이제 노출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제 그 방법들을 쭉 사용을 해왔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소셜 커머스가 등장하면서 이게 아주 그 가격의 천정부지로 내려가게 된 거죠. 원래 이제 그 가격 할인이 되는 그런 폭들을 유도했던 것은 예매 사이트들입니다. 이 예매 사이트들이 가격 할인을 많이 주고 자기네 사이트에서만 많이 할인을 해주면 상단에 혹은 배너 광고를 하게끔 해줬어요. 그러니까 광고비 대신 그 할인비를 받거나 한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소셜 커머스로 딱 들어오면서 얼마나 싸게 해주느냐. 이게 그 핵심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로의 연극들은 어느새 3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정가처럼 정해졌는데 그 3만 원이라는 가격이 사실은 소셜 커머스에 할인율을 주기 위해서 3만 원을 책정해 놓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 상태에서 소셜 커머스에서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이 노출돼야 되고 또 이게 또 누적 판매량에 따라서 그 노출되는 장소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면 네. 자꾸 상대 작품보다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런 소셜 커머스에서의 어떤 정말 눈물겨운 그 과잉 경쟁들을 정부나 이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이 있다면 그거를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그걸 정책으로 막질 않고 이건 뭐 인터넷 쇼핑몰이 아닌데요. 예, 오히려 자기네들이 더 쇼핑몰처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1+1 이런 걸 정책으로 한단 말이죠. 연극을 1+1이요. 예, 모르세요? 메르스 대책으로 가장 돈을 많이 푼 그 정책이
대학로 뮤지컬과 연극 1+1으로 보기였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돈은 돈대로 많이 나가지만 여기서 1+1의 혜택을 많이 보는 작품이 어디일까요? 결과적으로는 인기 있는 몇 작품이 네네. 다 도리를 치듯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작품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구겠어요? 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연극의 연자도 잘 모르시는데 이런 정책을 냈을 리가 없고 네. 그 정책을 낸 사람은 그 주변에서 혹은 뭐 대선 캠프에서 들어가 있던가 뭐 하여튼 정치권 주변을 맴돌면서 늘 뭔가를 갖다 수혜를 받던 사람들이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겠죠. 그 사람들은 대부분 또 이 1+1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그런 기획사들일 가능성들이 높은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가 공사를 하더라도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기 1+1에도 못 들어가는 작품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1,000원이라도 팔 수밖에 없죠. 대관을 해놨어요. 대관해 놓으면은 하루에 최소한 그 80석짜리 극장도 하루에 40만 원을 줘야 됩니다. 대관료를. 그럼 그 대관료라도 뽑으려면 하루에 10번 공연을 해서라도 1,000원짜리 공연을 5번 해서라도 그 객석을 채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이러면서 대학로가 전체적으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좋을 리가 없죠. 네. 아니 1,000원짜리 공연이 양질의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일단 1,000원짜리 공연으로 배우들 인건비를 제대로 맞추겠어요? 못 맞추면은 어떤 사람들이 쓰느냐? 이제 막 그 학교에서 졸업한 충분히 연기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제대로 된 연습도 못한 상태에서 공연에 올라가고 공연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들도 벌어지냐면 낮에 공연하는 것과 밤에 공연하는 게 작품은 다른데 무대는 똑같아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작품이 바뀌어요. 작품이 바뀌었는데 무대는 똑같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네. 계속 벌어지면서 결과적으로 1,000원에 맞는 그런 작품이 양산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요. 우리의 그야말로 기본 콘텐츠라고 말할 수 있는 연극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경품 행사나 혹은 노골적인 PPL이 등장해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획을 할 때 네. 대학로에서 최초로 그간에 PPL을 성사시켜가지고 유혹도 많이 먹었고 네. 또 나름대로 새로운 그런 광고 기법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했던 그런 입장이었었는데요. 네. 요즘의 연극들을 보면서 진짜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제가 했던 작품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큰 스폰서링을 받아오면서 네. 그 연극 안에서 그야말로 브랜드가 한 번 정도 노출될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녹여서 진행을 네.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정말 그 아예 그 경품을 건 게임들을 막 진행을 시켜가지고 지속적으로 브랜드를 노출해준다든가. 노골적으로. 예,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에서 경품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근데 그 경품이 얼마나 되겠어요? 네. 돈 정말 그 푼돈입니다. 근데 그 푼돈이 아쉬운 거죠. 그런 것들로 경품을 하면서 그 노출을 해주는 거, 뭐 가령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화장품 회사들, 네. 예, 그 하루 무슨 메이크업 권 이런 것들을 놓고 경품 게임을 하게끔 해요. 그럼 그 브랜드가 계속 노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빵은 역시 3번 출구 앞에 뭐 이런 식으로 이 정도도 사실은 뭐 그 굉장히 저렴한 그런 금액을 받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노출되는 게 갈급한 그런 극단들이니까 그 네. 가게에 예, 무슨 광고대 하나 이렇게 놓는 대신 이제 작품 안에서 이렇게 그 가게 이름을 노출시켜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관객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그 공연을 보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연극계의 현실이라는 것이 자꾸만 더 다가오는 것 같아서 예.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어떻습니까? 연극인들은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결국 연극인들이겠네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그 롱런 한다고 하는 오픈런 작품들은 대개 출연진이 4명을 넘지 않습니다. 대부분 2명, 3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출연진이. 예. 어. 그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배우들의 회당 출연료가 평균 한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이렇게 되는데 얼마요? 회당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인데요. 장사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 작품이 이렇게 준다는 게 너무 그야말로 제가 그래도 활발하게 대학로에서 작품 활동을 할 때는 예. 보통 라이어 지금 여기 나오는 라이어라든가 네. 옥탑방 고양이라든가 이렇게
빅3라고 불리는 작품에 들어가면 그래도 월 한 200에서 250씩은 받았어요. 네. 배우들이. 근데 지금은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티켓 가격은 떨어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싼 배우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회당 출연료가 자꾸 낮아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하루에 보통 2회를 하면 그래도 돈 10만 원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2회 공연을 하고 4만 원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200원이면 돈 10만 원도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준비하는 보통- 시간도 굉장히 될 텐데요. 이제 보통 이제 그 대학로에서 웬만큼 연한이 쌓여서 네. 한 5, 6년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대학로에서 평균적으로 인정해주는 회당 페이가 대략 한 10만 원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한 4회 정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네. 회당 10만 원을 받으면 한 240, 50 정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주연이건 조연이건 상관없이 그러는 거예요? 조연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조연은 더 보통 떨어져요? 이제 10만 원에서도? 주연급 정도가 그렇게 받는다는 건데 이 주연이 10만 원 받는 것도요. 보세요. 연습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달 공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석 달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걸 넉 달을 갖다 딱 계산을 해가지고 나눠보면은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도 못 받고 이제 공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것인데 네. 그런데 지금은 2만 원, 5만 원 선이니까 연습하는 기간을 줄여주죠. 연습하는 기간을 줄여주고 그 작품은 더 가치가 하락하고 연기의 질도 형편없어지고 그런 작품들을 봐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런 상황들이 이 문제가 미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연극인들에게요. 예, 예전에는 공연을 하게 되면 배우는 게 있었어요. 연기가 성장을 했죠. 실제로 석 달씩 연출과 또 동료 배우들과 막 씨름을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최동훈 감독이라고 있죠, 영화 감독. 최동훈 감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면 돈을 번다가 아니라 하면 는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면 는다. 그러니까 이런 지조를 갖고 있어요. 하면 늡니다. 하면 늘어요. 사실은 뭐 그 TV에 갑자기 벼락 캐스팅이 돼가지고 나오는 여배우들, 뭐 남자 배우들 처음에는 어설프죠. 근데 계속 주조연급을 갖다가 그 섭렵하면 연기가 늘어나잖아요. 네.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지만 연극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대 자꾸 서면 그만큼 늘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엉터리처럼 분석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연습도 제대로 안 하고 쓰면 과연 연기가 늘까요? 안 늘어요. 그냥 직장인 알바인이 되는 거예요. 뭐 그 커피 알바처럼 하는 사람이 장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네. 뭐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냥 그런 것처럼 된다는 게 제일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영화 감독들이 예전에는 대학로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대학로 자주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 숨은 보석들을 봤는데 요즘에 안 와요. 그래요? 안 오는 이유가 가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친구들은 오히려 오디션 할 때 다 알고 소개를 받는다거나 오디션 자리에 오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뭐 박해일 같은 배우가 어떻게 캐스팅을 됐냐면 청춘 예찬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어요. 연극이요? 예, 연극 네. 청춘 예찬. 이게 그렇게 우리 이 정권에 밑보여 가지고 뭐 그 작품이 선정됐다가 취소가 됐던 박근영 연출의 출세작입니다. 그 박근영 연출이 이 박해일 씨를 놓고 거의 작품을 쓰다시피 하면서 이 작품이 너무나 성공을 하니까 그때 감독들이 와서 이 작품을 봤어요. 그리고 박해일이라는 배우를 보고 또 고수희라는 배우를 보고 다 데려갔죠. 이런 일들이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연극계가.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걸 계속해야 될지. 그런데 또 배우들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뭐 연극 영화과가 너무너무 많아졌잖아요. 뭐 한 해에 6,000명씩 쏟아져 나옵니다. 졸업생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선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시 또 여기 들어와서 꿈을 꾸다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떠나가야 되는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수많은 젊음들을 그야말로 대학로에서 고사시키고 있는 그 배우들 중에서 설경구가 있을 테고 황정민이 있을 텐데 그렇지. 송강호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배우들을 아예 좌절시켜서 퇴출시켜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연극이라는 게 이 시장 경제 논리에 입각해서 그 던져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국가 정책에 의해서 키워나가지 않으면 연극은 활성화되기 어려운 건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 누누이 말하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방향은 돈 던져주고 줄 세우는 거예요. 아니, 그걸 모르나요? 알죠. 근데 왜 그렇게 하죠? 편하니까. 그 실적도 생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몇몇 극장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 극장 센터장으로 앉히고 그래서 자기한테 그 충성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 공공 극장들에서 그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좋은 작품 만들게 해요. 그러면 그 작품들로 세계 시장 나갈 수도 있고 그렇듯하죠. 그리고 전에 매진하는 작품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실적은 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우수한 작품을 했다. 그렇지만 그 공공 극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짓이 사실은 이 그 대학로의 기초를 갖다 완전히 죽여버리는 일이죠. 거기서는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 공공극장에서 작품하려고 다 목을 메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새로운 시도들은 없어지고 저가 연극들이 판치게 되는 상황이죠. 오히려 그런 작품들을 만드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물론 롤 모델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근데 지금처럼 많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필요한 것들은 젊은 작가들이 마음껏 자기 작품들을 돈 걱정 없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게 기본적으로 연극인들에게 연극인 수당, 예술인 수당을 주는 겁니다. 이게 프랑스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돈도 크게 많이 안 듭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돈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1+1 162억 들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당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의 기본 수당 주는 거 얼마 들겠습니까? 연극인들 우리나라 연극인들하고 다 아울러 봤자 실제로 한 10,000여 명 이렇게 된다고 보고 있는데 연극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연극협회 등록한 사람들이 그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등록되지 않고 하는 사람들까지 치면은 더 많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그 일정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을 꾸준히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 나가서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돈이 생긴다면 일단 알바 같은 데 시간 뺏기지 않을 테고 그리고 최소한의 그 잠 제대로 자고 자기 건강 챙기고 이러면서 연극에 몰입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세계적인 스타들이 거기서 발굴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돈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저가의 아주 조악한 진짜 맨날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연애 얘기고 연애 얘기도 이상하게 삼각관계 틀어가지고 막장의 그런 스토리를 갖다 뽑아내는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연극 작품들을 갖다 자꾸 만들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이 관객들의 마음을 또 돌려세울 겁니다. 우리가 가서 봤는데 드라마에서도 드라마보다도 못한 그런 작품 보려 앉았으면 1,000원이니까 앉아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전율이 일어날 만한 그런 작품들을 보면 새로운 충격들을 받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고정적인 연극 관람층이 생겨요. 뮤지컬 작품들의 관람객들이 어떻게 늘어난지를 보면 되거든요. 네. 그 뮤지컬 작품들도 이전에는 사실은 그렇게 뮤지컬이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좋아서 이렇게 공연을 보러 가는 거였지 감동을 하고 전율이 일 만큼 그런 작품들을 쉽게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점차 질이 나아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10만 원 이상 돈을 내도 아깝지 않다는 관객들이 생겨나면서 뮤지컬들이 그렇게 됐던 것들을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시민들은 갈수록 수준 높은 질이 높은 그런 공연을 보고 싶어 하는데 상황이 또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극의 뜻을 놓지 않는 청년들이 상당하다라는 게 가슴이 좀 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학로의 문제가 저가 공연뿐만이 아니고 속칭 삐끼라고 불리죠. 그 호객꾼들이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문제가 지적됐는데 이거는요. 제가 92년도에 대학로에 데뷔를 했는데 92년도부터 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없어요? 그걸? 왜 못 없애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문제인데요. 그 음주운전 단속화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해요. 도대체 왜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이것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관심이 없어. 제가 오죽했으면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네. 그 지자체 선거가 있었던 해에 이 자리에서 방송을 하면서 종로구청장 딱 당선되자마자 그 자리에 첫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저 삐끼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던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김영정 구청장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원칙적인 말만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삐끼가 왜 생겼냐면요. 이전에 사실은 그 공연장들이 막 생겨나면서 여기에 이제 개그 콘서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이 삐끼들이 들어왔던 것은 그 자발적 그 전단 꾼 그러니까 각 극단에서 내가 내 작품을 홍보하고 싶어서 처음엔 길거리에서 전단을 돌리고 티켓도 팔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팔면은 할인도 해주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대학로의 볼거리가 됐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대학로 정화 정책에 의해서 싹 쫓겨나요. 그러면서 오히려 삐끼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냥 저는 그런 정책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 정책을 입안했던 사람이 또 누구냐면 이제 연극계에 아주 실력 있는 몇몇 인사들이 네. 대학로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작품 가만히 있어도 이제 손님들이 다 올 만큼 대작인데 젊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티켓 팔고 있으면서 우리 손님 가로채 가니까 쟤네들 없애버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로가 싹 깨끗해졌어요. 왜냐면은 막 거기서 그 티켓을 팔던가 파라솔을 치고 이렇게 하면은 전부 그 단속이 되니까 그냥 노점상처럼 단속됐었습니다. 저도 그때 단속 막 되고 도망다니고 그랬었거든요. 92년도에.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삐끼들이 생겨났는데 이 삐끼들은 92년도부터 3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벗기기 연극들이 막 성행을 하게 됩니다. 벗기기 연극이요? 예, 뭐 여자들이 올 누드로 나오는 거예요. 아. 연극의 내용은 상관없이 그냥 누드로 나오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돈을 버는 때가 있었는데 그 작품들이 쇠락하기 시작하면서 삐끼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삐끼들이 대학로 이제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가격을 할인해 준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가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그 기획을 했던 사람이 그 벗기기 연극을 기획했던 사람이 사실은 개그맨이었기 때문에 옛날 개그맨 출신이었기 네. 때문에 그 사람이 개그 콘서트에다가 그 시스템을 접목합니다. 그래서 그 개그 콘서트 때문에 또 계속 삐끼가 남아있다가 지금은 그 삐끼들이 자생적 조직을 만들었어요. 피라미드식으로. 그래서 그 조직이 고스란히 이제 개별 극장들과 계약을 하면서 어떤 데는 개별 극장에 상주하면서 이 호객 행위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자, 그러니까 이 대학로 삐끼를 두고 대학로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이다. 이런 지적도 상당하고요. 예. 연극계가 최근에 이제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예.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벌써 그 있는 법대로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호객 행위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그 경범죄예요. 얼마 전에도 강화 좀 됐을 거예요. 문제가 돼서. 예. 근데 이대로 처벌을 갖다가 거의 안 받는다는 게 문제예요. 처음 가면 이제 훈방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옛날에는 뭐 조폭들도 여기 관여하고 그러면서 수익이 됐으니까 그랬는데 네. 요즘에는 그럴 정도의 수익도 안 되거든요. 소셜 커머스가 워낙 가격을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이 호객꾼들도 돈을 잘 못 벌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경기가 좋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또 자연스럽게 퇴출될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그런데 예, 확실하게 단속을 하고 그 단속으로 내야 되는 그런 부담들이 커지면 당연히 네. 사라지는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네, 뭐 건강한 대학로 문화 그리고 연극 생태계에 대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로에 공공 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하던데 반가운 소식인가요? 그렇죠. 대학로에 네. 그 특히 연극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겁니다. 연극인들을 대상으로 예. 하는 거군요. 이 주택에는 이제 부부가 들어올 수 있는 방, 또 개인이 들어올 수 있는 방 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함께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오. 이런 것들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저는 사실 이걸 꿈꿨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간에서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단원들이 그 거기에 혼자면 혼자, 뭐 부부면 부부끼리 이렇게 살면서 일종의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느슨한 공동체 생활이죠. 네. 함께 밥 먹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굉장히 연극인들한테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이게 임대료가 정말 많이 치솟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대학로가 예전에는 임대료가 좀 싼 편이었어요. 그나마. 그런데 옆에 성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성균관대 주변으로 계속 이 임대료가 올라가더니 이제는 그 건물 자체에 동숭동 주변에 땅값들이 올라가면서 건물 임대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덩달아서 그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방값이 막 치솟아 오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연극인들이 자꾸 내쫓기고 멀리 가서 돈도 없는데 차비까지 써가지고 대학로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성북구 삼성동에다가 11가구 규모의 전용 임대주택을 만든다는데 11가구요? 예, 좀 너무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한 100가구, 200가구 돼야 그렇죠. 되는 그 거야? 정도로- 그거 어디서 만드는 거죠?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그나마 있는 서울시에서 겁니다. 예. 이제 하는 거군요. 사실은 이거를 이제 서울연극협회하고 서울시가 한국연극협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서울연극협회가 그나마 서울시랑 협약을 해서 이런 문제를 갖다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계속돼서 보다 많은 임대주택들이 대학로 주변에 들어선다면 연극인들에게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엔 11가구면은 작업장으로 많이 쓰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100가구 한 200가구 정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많이 만들면 연극인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연극인들의 처우 개선을 하는 게 꼭 그들만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더 질 높은 공연을 볼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한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실제로 네. 그 위대한 그런 공연들이 네. 우리 그 국민들을
뭐 잘 살게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위로를 주고 네. 살아갈 힘을 주게 그렇죠. 만듭니다. 마음이 풍족해지게. 예, 그러니까 네. 자살 예방책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네. 연극인들 잘 이렇게 복지를 갖다 챙겨주시면 저절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돼 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문화평론가 김성수 평론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